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신은숙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출시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스캔들의 당사자죠. 배우 김부선 씨가요. 오늘 오후에 경찰에 출석을 합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SNS에 자신의 심경을 좀 격정적으로 토로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부선 씨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지난달 말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골절 상해를 입어서 아마 연기를 했다가 20일이죠. 그저께 이제 전격적으로 경찰에 오늘 오후에 출석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출석해서 별다른 사정이 없다라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사를 앞두고 이제 SNS를 통해서 김부선 씨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심경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분의 답답한 부분을 이제 나타냈는데 무엇보다도 김부선 씨의 딸이 해외로 취업해서 출국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딸 미소가 떠났다. 그리고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다 잃었다라는 심경을 올리면서 내 딸이 이제 해외 노동자로 취업을 하고 출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재명 씨의 거짓말 때문에 떠나는 거고 보금자리를 떠나는 내 새끼가 안타깝다라는 글을 올려서 개인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이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착당한 심정을 올렸습니다. 글만 올린 게 아니라 또 실시간으로 댓글 달면서 네티즌들과 공방도 벌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오늘 이 정미용 씨 이름이 실검에 올랐는데 김부선 씨가 언급을 했어요. 뭐냐면 과거에 자신이 공격적으로 비판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와 같은 입장에 있었는데 돌아봐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티즌과 또 정치적인 공방을 막 벌였습니다. 근데 그 댓글 중에 이제 이런 대목이 눈에 띄는 거죠. 뭐냐면 이 바보들아 점점점 이제 이렇게 좀 비판을 하면서 꺼낸 이야기인데 중요한 점은 불륜이 아니라 싱글이라고 속였다는 점이다. 이 주어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 대략 이제 추정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아마 2시 이후에 경찰에 출석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 이게 여러 해 동안 이어졌던 어떤 진실이냐 거짓이냐 진위 논란이거든요. 오늘부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이 나오길 바라고 그런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을 드러낸 것이 이재명 씨 법정에서 봅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김부선 씨 정치권을 향해서도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사건을 뭐 초래했다고 할까요? 이제 많이 회자되게 한 분이 김영환 전 국회의원. 불만도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한. 네, 맞습니다. 김영환 전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촉발됐다고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이제 6.13 지방선거에서 김영환 의원이 이제 김부선 씨 입장 측에서는 본인과 논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스캔들을 문제 삼아서 질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이제 그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는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대해서 김부선의 인권은 없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인을 외면했고 바른미래당은 날 이용을 했으며 한국당은 나를 조롱했다라고 해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스캔들을 둘러싸고 이 소설가 공지영 씨를 비롯해서 참고인들이 많이 소환이 됐었습니다. 공지영 씨의 발언이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 과거 공지영 씨가 김부선 씨를 옹호하게 된 이유를 밝혔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적 의도 같은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작가니까 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에겐 훨씬 절박했고요. 앞으로도 무슨 욕을 먹더라도 또 다시 만약에 한 여자가 그 사람의 행동 자체를 제가 왈가왈부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어떤 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것들이 너무 잔인하다고 느꼈습니다. 자,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게 너무 잔인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공지영 씨가 이 김부선 씨 옆에 같은 편이 되어준 거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뭐 김부선 씨는 오늘 변호인 없이 출석한다고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무슨 변호인이 필요하랴. 그런데 변호인을 이제 이 어떤 정말 고용할 그런 이제 여력이 없었던 것인지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 있는데요. 근데 참고인들이 미리 조사를 받았다는 걸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지사 측이 고발한 것은 6월이었고요.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더 일찍 김부선 씨가 조사에 응했어야 하는데 미뤄졌던 거고요. 그 사이에 김어준 씨라든가 주진우 기자라든가 공지영 씨라든가 공지영 씨는 SNS에 뭐라고 썼냐면요. 자신도 참고인으로 6시간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치사하게 진술한 것 다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한 또 질타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저도 그렇고요. 주진우 기자일 것이다 라는 추정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지영 씨가 이 김부선 씨 얘기를 처음 터뜨릴 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주진우 기자가 있었는데 사실 친한 사이인데 주 기자가 김부선 씨와 통화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김부선 씨를 돕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주 기자가 진실을 다 밝히지 않고 있다. 어찌 보면 이제 자신들끼리 인맥으로 엮여서 이재명 지사를 돕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참고인도 다 그렇고요. 김부선 씨 입장에서 좀 이제 편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은 공지영 작가가 유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공지영 씨가 언급한 치사한 진술이 주진우 기자의 진술을 겨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먼저 출석을 했었던 주진우 기자의 경찰 출석 당시 인터뷰 들어보시죠. 김부선 씨가 저한테 다급하게 요청을 했고 부탁을 했어요. 김부선 씨를 도우려고 나선 것은 맞습니다. 고맙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요. 그래서 잘 끝난 얘기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졌습니다. 사적인 관계에 대한 내밀한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적절치가 않아요. 사실 남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진술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김부선 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갖고 나와야 할 것 같거든요. 갖고 나올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확실한 증거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만일 있다라고 하면 오늘은 사실 가지고 출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데 사실 사적인 남녀 관계가 맞다라고 하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사실 사진이라든가 주고받은 대화 정도는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김부선 씨가 가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현재 그 김부선 씨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이 지사가 이제 사과 한마디 한번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남녀 사이에 무슨 증거가 있겠냐. 그리고 11년 전 얘기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현재는 유력한 증거가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김부선 씨가 종전에 본인을 이재명 씨가 찍어줬다는 사진을 이제 올리긴 했는데 그 사진을 찍었던 사람이 그 이재명 지사다라고 올린 사진이 사실 다른 사람으로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진 기자분이었죠. 그런 부분에서 현재 김부선 씨의 이제 진술이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유력한 증거가 있고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면 오늘 출석할 때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출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지사를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나요? 아니면 꼭 불러야 될까요? 부를 수도 있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김부선 씨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오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허위 사실인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판명하는 데 중요한 두 사람이기 때문에 김부선 씨가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이재명 씨와 사실 사적인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이 유력하게 추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씨한테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대질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사실은 김부선 씨가 어떤 것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경찰에 출석을 하는데 과연 뭐 유력한 증거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끔찍한 사고였었죠. 사건이었습니다.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이 시신을 유기했던 살인 용의자 검거가 됐습니다. 용의자가 범행을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인정을 바로 했습니다. 34살, 어찌 보면 청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을 20살 정도 차이가 나고요. 스스로 인정을 했고요. 그렇죠. 이제 사망자, 피해자는 51세, 지금 이 가해자, 범인으로 이제 특정된 용의자는 34세. 그런데 어제 이 전격 검거가 돼서 다 시인을 했어요. 지금 언론에서도 이제 기자들이 묻는 대목에 대해서 모든 질문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했는데 자, 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던 노래방 주인으로 밝혀졌고요. 노래방 사장님이지 않습니까? 네, 노래방 손님으로 10일 새벽에 찾아왔던 피해자와 도우미 교체 문제로 언쟁을 부리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정황인데 그러기에는 아직도 좀 이 미스터리한 대목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피의자 변 씨는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죄송하다고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범행 동기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언제 살해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시신 심하게 훼손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고 다른 말씀 하실 거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과천 그 현장에 유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경찰이 어떤 단서를 잡아서 이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건가요? 사실 이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해서 사실 검거가 어려울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경찰이 한 가지 생각을 한 것은 그 사체를 훼손해서 손으로 들고 오진 않을 것이고 차량을 이용했을 것이다라는 것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인근 시각에 CCTV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하다 보니까 어두운 밤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이제 지나가는 차량을 발견해서 저것이 유력한 용의자의 차량일 것이다 해서 이제 주변을 탐문에 들어갔는데요. 다행히 이 범인이 사체를 유기한 다음에 도주하는데 이 사체를 유기할 당시에 사용했던 차량을 그대로 타고 달아나다가 서산유게소에서 이제 검거가 되면서 검거가 사실 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를 특정하는데 또 하나 이제 도움이 됐던 것은 사체를 사실 심하게 훼손한 건 맞는데 지문을 감식할 수 있는 손가락을 그렇게 훼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에서 지문이 발견되면서 피해자가 특정이 되고 그러면서 피의자, 용의자까지 검거를 시켜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를 조금 전해드리면요. 변 씨는 노래방 도우미를 신고하겠다 이런 협박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고 그리고 그 10일 새벽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요구했고 또 도우미 교체를 해달라는 말다툼을 벌이다가 살인한 것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뭐 도우미 신고 협박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살인이 용납이 되거나 절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노래방 주인과 손님 관계 이상 이하도 아닌 그런 관계 아닙니까? 자, 이건 진술이 지금 이제 일단은 가해자 입장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 거죠. 피해자는 말할 수 없는 상태니까요. 그런데 이제 노래방 도우미로 추정되는입니다. 확인되진 않았고요. 여성이 또 CCTV에 노래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이제 찍혀 있기도 해요. 경찰이 앞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정말 그 시점에 10일 새벽에 도우미 여성이 들어갔고 그 안에서 어떤 그런 뭐 이제 트러블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인은 어떤 입장이었고 또 이제 분위기는 어느 정도 험악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목격자나 관련자 진술이 나올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장 지금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안양에 있는 노래방에서 과천 서울대공원이 물론 멀진 않습니다. 넓은 산야를 찾다가 그쪽으로 갔을 수 있는데 청계산 입구, 등산로 입구에 유기했단 말이에요. 너무 눈에 띄기 쉬운 그런 대목이고요. 안양이면은 외곽으로 차를 달리게 되면 야산이 더 많은데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사체를 훼손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이 노력과 그 어떤 끔찍한 상황에 비하면 보통은 안매장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사체 유기의 형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한도 없고 그날 손님과 주인 관계로 처음 만난 인물인데 언쟁이 있었다고 해서 살해까지 하고 또는 우발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하자고요. 뭐 몸싸움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의도치 않은 살인을 했는데 시신 훼손은요. 이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벌어진 이후에 이 범인이 한 행동들을 지금 이제 유추해 보면 아 이것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행동을 해버렸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혹시 이제 뭐 면식범, 사전에 아는 관계는 아니었느냐. 뭐 채권 관계 같은 것도 없었느냐. 주변에 어떤 이 두 사람이 또 이제 다툴 만한 여지가 있었던 다른 정황은 없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경찰이 면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검거된 것도 보통은 뭐 어떤 뭐 이제 특정 장소 여관이건 어디 뭐 이런 숙박시설에서 검거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검거된 것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납득되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경찰에서 끝까지 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